요즘 소변 색깔이 좀 다르다고 느끼신 적 없으세요? 아니면 발목이 조금 붓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평소보다 더 부어 있거나요? 처음엔 그냥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생각하게 되죠. 아니면 어제 저녁을 짜게 먹어서 그런가,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그게 며칠 반복되면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혹시 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나만 이런 건가? 병원 가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편하게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는 콩팥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해요.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 중에서 콩팥한테는 생각보다 부담이 되는 과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콩팥을 도와주고 회복시켜주는 과일도 있고요. 천천히 같이 살펴볼게요. 콩팥이라는 장기는 정말 조용한 일꾼이에요. 매일 우리 몸속 혈액을 200리터 가까이 걸러내면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혈압도 조절하거든요. 그런데 콩팥이 하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대부분 콩팥이 건강할 때는 그 존재조차 잘 모르고 살아요. 문제는 콩팥이 손상되기 시작해도 초반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콩팥은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 신호도 안 보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거나 아니면 이미 부종이나 피로가 심해져서 병원을 찾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증상이 없어도 매일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사실은 콩팥한테 작은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비타민도 많고 섬유질도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고요. 그런데 콩팥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좀 달라요. 과일 안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들이 콩팥 기능이 떨어진 사람한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칼륨이라는 성분이 그래요.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근육 수축을 돕고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신경신호 전달에도 관여하거든요. 건강한 콩팥은 이 칼륨 수치를 아주 정교하게 조절해요. 많으면 소변으로 내보내고 부족하면 몸에 저장하고요. 그런데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 이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칼륨이 몸에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지고 근육에 힘이 빠지고 심한 경우엔 부정맥까지 올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은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칼륨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과일이죠.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에 칼륨이 약 400mg 정도 들어있어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운동 후에 근육 회복을 도와주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하루 칼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바나나 하나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5분의 1을 채우는 거예요. 문제는 바나나가 생각보다 은근히 자주 먹게 되는 과일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시리얼이랑 같이 먹기도 하고 간식으로 후루룩 먹기도 하고 스무디에 넣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칼륨이 생각보다 빠르게 쌓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오렌지예요. 특히 오렌지 주스를 조심해야 해요. 오렌지 하나에도 칼륨이 240mg 정도 들어있는데 문제는 주스로 만들면 농축되거든요. 시판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보통 오렌지 34개 분량의 영양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칼륨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게다가 오렌지는 산도가 높아서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산 수치를 높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비타민C가 많으니까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아침 공복에 주스를 마시면 칼륨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키위예요. 키위도 생각보다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중간 크기 키위 하나에 약 240mg 정도 들어있거든요. 게다가 키위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가 느리게 진행돼요. 그럼 칼륨이 몸에 더 오래 머물면서 천천히 흡수되는 거죠. 건강한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콩팥이 약한 사람한테는 부담이에요. 또 키위는 옥살산이라는 성분도 함께 들어있어요.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결석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이거든요. 콩팥이 약하면 이 옥살산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결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키위는 맛도 좋고
비타민도 많고 소화도 잘 되는 과일이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과일이에요. 여기서 흐름이 하나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조심해야 할 과일들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반대로 콩팥을 도와주고 회복시켜주는 과일 이야기를 해볼게요. 콩팥이 약해졌다고 해서 모든 과일을 피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콩팥한테 부담을 덜 주면서 항산화 성분으로 염증을 줄여주고 혈류를 개선해주는 과일들이 있거든요. 이 과일들은 칼륨 함량은 낮으면서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가득 담고 있어요. 첫 번째 회복 과일은 사과예요. 사과는 칼륨 함량이 중간 크기 하나에 약 160mg 정도로 바나나나 오렌지에 비해 훨씬 낮아요. 게다가 사과에 들어있는 팩틀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콩팥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팩틴은 장에서 독소와 노폐물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요. 그럼 콩팥이 걸러내야 할 노폐물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콩팥 입장에서는 일이 좀 줄어드는 셈이에요. 또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콩팥 세포의 염증을 줄여주고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도와주거든요. 사람들이 흔히 사과는 그냥 평범한 과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콩팥한테는 정말 고마운 과일이에요. 특히 껍질째 먹으면 더 좋아요.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는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는 칼륨 함량이 아주 낮아요. 한 컵에 약 110mg 정도밖에 안 들어 있거든요. 대신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요. 안토시아닌은 콩팥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혈관벽을 강화시켜줘요. 콩팥은 혈액을 걸러내는 장기니까 혈관 건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으면 콩팥 안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이 튼튼해져요. 그럼 노폐물 배출도 더 잘 되고 혈압 조절도 수월해지고요.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사서 먹어도 영양소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침에 요거트에 몇 알 넣어 먹거나 그냥 간식으로 먹어도 좋고요. 세 번째는 수박이에요. 수박은 좀 의외일 수 있어요. 수박도 칼륨이 들어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수박의 90% 이상이 물이에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다른 과일보다 칼륨 농도가 훨씬 낮아요. 한 컵 정도 먹으면 칼륨이 약 170mg 정도 들어있는데 이 정도는 콩팥한테 크게 부담이 안 돼요. 오히려 수박에 들어있는 수분과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콩팥한테 도움을 줘요. 시트룰린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를 개선해 주거든요.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면 노폐물 배출도 더 잘 되고 콩팥 세포의 산소와 영양소 공급도 원활해져요. 또 수박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에 쌓인 노폐물을 소변으로 자연스럽게 내보내는 데 도움을 줘요. 다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수분 과부하가 올 수 있으니까 한두 컵 정도 적당히 먹는 게 좋아요. 이 지점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과일이 몸에 좋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같은 과일이 똑같이 좋은 건 아니에요. 콩팥이 건강한 사람한테는 바나나도 좋고 오렌지도 좋고 키위도 좋아요.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사람한테는 같은 과일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콩팥이 약해졌다는 걸 본인이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해도 의사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콩팥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50대 중반 남성분이었는데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아침 바나나 스무디를 만들어 드셨대요. 바나나 2개에 우유 1컵, 견과류 조금 넣어서요. 건강한 아침 식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자꾸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없고 가끔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었대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어서 그냥 넘겼는데 증상이 계속되니까 병원을 갔어요.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고 콩팥 기능도 예전보다 떨어져 있었대요. 의사가 식단을 물어보고 나서야 매일 아침 마시던 바나나 스무디가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바나나 2개면 칼륨이 800mg이 넘거든요. 거기에 우유까지 더하면 하루 칼륨 섭취량의 거의 절반을 아침에만 섭취하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분은 40대 여성분이었는데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저녁 식사 대신 오렌지 주스 1컵만 드셨대요. 신선한 오렌지로 직접 짜서 드셨으니까
당연히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몇 주 지나니까 얼굴이 자꾸 붓고 소변 색깔이 진해지고 손가락이 저리는 느낌이 들었대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 수치가 좋지 않게 나왔고 칼륨과 요산 수치도 높았어요. 오렌지 주스를 끊고 나서 몇 주 지나니까 증상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대요. 몸이 다시 균형을 찾으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60대 초반 남성분은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셨대요. 아침마다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 넣어서 드셨는데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서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예전에 조금 높았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져 있었대요. 혈압도 안정되고 부종도 줄어들었고요. 의사가 뭘 하셨냐고 물어봤는데 딱히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블루베리를 매일 먹었다고 하니까 의사도 계속 드시라고 했대요. 그분은 지금도 블루베리를 거의 매일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과일 하나 선택하는 게 사소해 보이지만 몇 달, 몇 년 쌓이면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요.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장기예요.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막을 수는 있어요. 어떤 경우엔 조금씩 회복되기도 하고요. 콩팥이 가진 회복력을 믿어줘야 해요. 망가진 게 아니라 지금 잠시 균형이 흔들린 것뿐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칼륨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이에요. 과일을 먹기 전에 한 번만 검색해 보세요. 그 과일 100g당 칼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요. 200mg 이하면 안전한 편이고 300mg 넘어가면 조금 조심해야 해요. 물론 건강한 사람은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걱정되는 분들은 이 습관 하나만 들여도 큰 도움이 돼요. 검색하는데 10초도 안 걸리거든요. 두 번째는 과일을 적당히 먹는 거예요. 아무리 몸에 좋은 과일이라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부담이 돼요. 특히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과일 여러 개가 한 번에 들어가니까 칼륨도 당도 농축돼요. 차라리 과일은 그냥 통째로 먹는 게 좋아요. 씹는 과정에서 포만감도 생기고 섬유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고 당이 천천히 흡수되거든요. 하루에 사과 반 개, 블루베리 한 줌, 수박 한두 조각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면 콩팥한테 부담도 안 되고 필요한 영양소는 다 챙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예요. 콩팥은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장기잖아요. 그러려면 물이 필요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노폐물이 희석되고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요. 반대로 물을 적게 마시면 노폐물이 농축돼서 콩팥에 부담이 가거든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컵으로 8잔 정도 마시면 돼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자기 전에 한 잔, 이렇게만 마셔도 하루 물 섭취량은 자연스럽게 채워져요. 당신 몸이 나빠진 게 아니에요. 지금 잠시 균형이 흔들린 것뿐이에요. 콩팥은 조용한 장기지만 당신이 보내는 신호에는 민감하게 반응해요. 매일 먹는 과일 하나, 마시는 물 한 잔,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콩팥 건강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과일을 먹을 때 조금만 의식적으로 선택해 보세요. 바나나 대신 사과를, 오렌지 주스 대신 블루베리를, 키위 대신 수박을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몇 달 후엔 몸에서 느껴질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덜 붓고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피로가 조금 덜하고요. 콩팥은 지금도 당신 몸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어요. 그 일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건 결국 당신이 먹는 음식이에요. 혹시 비슷한 몸 신호 느끼신 적 있으셨나요? 편하게 이야기 남겨주세요.